ASMR 프로젝트 불면일기 제2화 취중내담. 너의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대학생이 되고도 몇 년이 지나서였다. 분명히 신입생 OT 때 같은 조 선배였고 술자리도 함께 했지만 이상하게 너는 기억에 남지를 않는다. 짧은 머리와 보이시한 차림, 그리고 낮고 차분한 말투가 너에 대한 인상의 전부였다. 개인 활동이 많은 학과의 특성상 같은 수업이 없으면 엮일 일이 거의 없는 탓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명인은 존재했고 개인의 특성은 서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무색무취 그 자체였다. 나름 과에서 너에게 반한 사람들도 있었고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후문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너는 긍정적으로는 깔끔한 사람이었고 부정적으로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너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같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연구실에서 네가 학부 연구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아무 특징 없는 줄만 알았던 너에 대한 감각도 그때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슴에서부터 울리는 듯한 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맑고 깨끗했다. 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너의 목소리는 내 귓바퀴를 타고 귓속을 간지럽히다 가슴으로 내려가 심장 근처를 간지럽히고는 했다. 투박한 것 같이 보였지만 말투 하나도 신경 써서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거짓을 말하는 적이 없었고 눈빛은 언제나 맑았다. 어째서 이런 사람을 나는 알아보지 못했는지 의아해질 지경이었다. 너는 조용했지만 해박했다. 재수를 한 나와 나이는 같았지만 전공에 대한 지식도 깊었고 교수님도 너를 신뢰했다. 나는 그런 너에게 종종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하게 되었다. 학부생 수준에서 답해준다고 하면서도 너는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들을 언뜻 내비치기도 했다. 그런 상담이 고마워 나는 그때마다 커피를 대접했다. 나는 꼭 머그잔에 커피를 담아내 너에게 건넸다. 길고 흰 손이 머그잔 손잡이를 감아쥐는 모양이 왜 그렇게 우아해 보였던 걸까? 잔을 들어 한 모금 음미하는 걸 지켜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기 일쑤였고 너도 그런 내가 우스웠는지 차분한 웃음을 짓고는 했다. 하지만 너를 알아본 건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너는 연구실에서 한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다. 너와 비슷한 분위기에 진중하고 키가 큰 선배였다. 나름대로 마니아층이 있는 선배였던 모양인지 너의 연애는 한동안 과 내 여하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나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시련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고 나도 나름의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너는 의도치 않게 과 내 소문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런저런 루머도 뒤따르곤 했다. 그런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너는 유명한 회사에 인턴을 하러 간다며 휴학을 시작했다. 그 영향은 아니었지만 나도 나이가 차 군대에 다녀왔다. 내가 복학을 한 뒤에도 너의 모습은 쉽사리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연구실의 식사 모임에 네가 모습을 드러냈다. 능력이 출중했던 탓인지 회사에서 놓아주지를 않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다며 교수님은 너를 자랑스럽게 치하하셨다. 변하지 않는 차분한 미소로 너는 겸양을 표현했다. 그리고는 조용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너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듣는 맑고 차분한 소리의 흐름이 내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었다.
호감과 이상의 중간쯤의 시선으로 나는 너의 손짓, 미소, 입술, 그 모든 것을 기억에 담았다. 너는 여전히 연애 중이었고 선배와의 모습도 보기 좋았다. 그 식사 후 한동안 너를 다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다시 너는 졸업을 하기 위해 학교에 비교적 긴 시간을 머물게 되었다. 나와도 졸업 시기가 맞아떨어진 덕분에 우리는 졸업 논문을 함께 쓰게 되었다. 단순한 졸업 논문이 아닌 연구실에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일이었고, 너와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졌다. 결국 졸업 논문은 호평을 받고 통과되었다. 그날 바로 연구실 회식이 잡혔다. 자정 무렵이 되어서는 너와 나만 남았다.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너는 둘만 남게 되자 긴장이 풀린 듯 갑자기 취기를 보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 와중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너는 갑자기 하지 않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귀던 선배와 헤어졌다고 했다. 내색하지 않았을 뿐 졸업 논문을 시작하던 시기에 이미 정리되었다고 했다. 연구실을 나가 사회로 가버린 선배와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 선배는 직장 동료에게로 가버렸다고 한다. 덤덤한 듯 했지만 목소리 깊은 곳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몇 달 동안 울며 삼켰지만 다 삭히지 못한 것 같았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 치밀어 올랐는지 나는 네 옆자리를 옮겼고 네 손등에 내 손을 포겠다. 너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꼭 쥐었다. 처음 느껴보는 너의 온기였다. 그리고 네 얼굴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입술이 뜨거운 온기로 달아올랐다. 눈을 떴을 때 이미 우린 너의 침대 위에 뒤엉켜 있었다. 취기를 핑계로 우리는 서로 눌러왔던 음탕한 말들을 서로의 귓속에 쑤셔 넣었다. 뜨겁고 촉촉한 혀가 귓속을 휘감았다. 부드러운 것을 움켜쥐고 가장 민감한 것을 뜨겁고 미끈거리도록 자극했다. 결국 서로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것이 빨려 들어가듯 하나가 되었다. 뜨겁고 질척거리는 소리가 온몸을 타고 서로를 더욱 자극했다. 뜨거워, 부드러워, 서로의 귀에 속삭였다. 리듬은 더욱 격해졌고 동시에 뜨거운 절정을 맞이했다. 축 늘어져 버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로 뒤엉켜 민감한 체온을 온몸으로 공유하고 있었다.